이 화상 수업에서 우리는 IB 경제학 2학년 강의 요강의 주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의 요강의 국제경제학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 수지와 환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통화 환율과 그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경상계정 수지는 한 나라와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측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마셜 러너 조건이라고 불립니다. 마셜 러너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로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강의 요강의 앞부분에서 국가 환율과 국제 수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가정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한 국가의 경상계정이 재화와 서비스 무역 수지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경상계정은 한 국가가 세계 다른 국가의 수출품을 팔아 얻은 수입에서 세계 다른 국가에서 온 수입품에 그 나라 가게가 지출한 금액을 감산해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입품 구입 지출과 수출 판매 수입 사이 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순수출 거래 총수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그 나라의 순수출 거래 총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순수출 거래 총수입을 약어로 TRXN이라 합시다. 또는 달리 말해서 수출품 판매 수입의 증가가 수입품 구입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한 국가의 순수출 거래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일국의 경상계정 수지에 대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가정은 일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그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가 보통 개선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 외국 구매자들은 보통 그 나라의 수출품 구매를 늘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품 구매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경상계정 수지를 개선하거나 흑자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마셜 러너 조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셜 러너 조건을 정의합시다. 자,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경상계정 수지가 개선되려면 실제로 어떤 전제 조건이 참여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마셜 러너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마셜 러너 조건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가 개선되려면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이 자국의 경상계정 수지를 개선한다는 가정은 사실상 국내 수입품 소비자와 해외의 수출품 소비자의 반응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좌우됩니다. 우리의 마셜 러너 조건이 함의하는 바는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 PED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일국의 경상계정은 흑자로 옮겨갈 겁니다. 한편 PED가 1보다 작으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거나 평가절하할 경우 경상계정 수지가 악화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상계정은 적자로 옮겨갈 겁니다. 따라서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국의 통화 가치 하락은 자국의 경상계정을 흑자로 옮겨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가 개선됩니다. 그러나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화 가치 하락은 경상계정 수지를 적자로 옮겨갈 겁니다. 따라서 마셜 러너 조건 또는 MLC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반응과 수출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통화 가치 하락은 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통화 약세는 경상계정 수지를 개선합니다. 그러나 순수출 거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통화 가치 하락은 경상계정 수지를 악화시킬 겁니다. 자, 이제 마셜 러너 조건이 왜 사실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스위스와 유럽 이웃 국가 간의 무역 사례를 봅시다. 둘 다 다른 통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프랑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걸 CHF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유럽의 스위스 프랑 시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수요가 비탄력적인지 탄력적인지에 따라 스위스 프랑 가치 하락에 따른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수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스위스가 유럽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수년 동안 스위스 가계의 유럽 재화 소비량이 유럽 가계의 스위스 재화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유럽의 스위스 프랑 공급량은 CHF1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스위스 소비자가 유럽인의 스위스 재화 구매량보다 더 많은 유럽 재화를 구매해 왔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것이 스위스 프랑의 가치 하락 또는 유로화 대비 약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더 저렴해지면 스위스 재화도 더 저렴해진다는 의미이므로 유럽의 스위스 프랑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더 많은 스위스의 수출품을 찾게 될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위스의 수출품 시장을 봅시다. 여기에 스위스의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는 우하형 경사도입니다. 이는 스위스의 수출품 가격과 스위스의 수출품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위스 수출품 가격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위스 프랑의 환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해외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위스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가정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 곡선의 한 범위인 좌측 상단을 보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221에서 222로 약해짐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 가격이 해외에서 P1에서 P2로 하락하여 스위스 수출 수요량이 해외에서 Q1에서 Q2로 증가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스위스 프랑의 약세는 스위스의 수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수출 판매량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식해야 할 것은 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를 측정할 때 수출량과 수입량의 차익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가계가 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에서 수입품에 지출한 것도 차감해서 측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수출 거래 총 수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리적 수출입 거래량의 변화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스위스 프랑의 가치 하락은 스위스의 수출 부문의 총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론 그 영향은 스위스 순수출 거래의 상대적인 수요 탄력성에 좌우됩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에 스위스 순수출 거래의 수요 곡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요 곡선은 스위스 재화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와 외국 재화에 대한 스위스 소비자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수요 곡선은 실제로 수출 거래 수요뿐만 아니라 순수출 거래 수요를 나타냅니다. 이 수요 곡선은 외국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스위스 가계의 반응과 스위스산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가계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해당 가격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스위스 재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스위스 수출품 가격이 해외에서 P1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정 퍼센트의 가격 하락이 더 큰 퍼센트의 수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량의 퍼센트 변화가 가격의 퍼센트 변화를 웃돌면 순수출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큽니다. 이 경우 스위스 수출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외국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에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반면에 스위스 수입업자들은 스위스의 수입 거래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수입품, 수요량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할 겁니다. 만약 경우가 그렇다면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수출 거래가가 하락함에 따라 스위스의 총 순수출 거래 수입은 증가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출 거래가가 더 저렴해졌음에도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거래 가격의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의 반응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에서 마셜 러너 조건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프랑 가치가 하락한 이후 외국 소비자들이 스위스에서 들어온 값싼 수출품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위스 프랑 가치가 하락한 이후 스위스 국내 소비자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더 비싸진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만약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하락하고 순수출 거래 수요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면 해외에서 스위스의 수출 거래 가격 하락은 당장의 P3에서 P4로 하락한다고 치면 실제로 스위스 수출업자들의 총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위스 프랑화 가치 하락은 실제로 스위스의 경상계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IB 경제학의 초기 단원에서 배운 총수입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 관련이 있습니다. 총수입 테스트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판매자 총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요 탄력성이 부족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재화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할 겁니다. 여기 아래쪽 그래프에서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총수입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출품 수요 곡선의 상위 구간에서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은 더 값싸진 스위스 수출품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은 총수입 증가와 국가 경상계정 수지의 개선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데 외국인의 반응이 갈수록 없어진다면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통화 약세에 따라 순수출 거래 수입은 실제로 감소하게 됩니다. 총수입 테스트가 함의하는 바는 한 국가의 수출품 수요 곡선의 어떤 지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과 같은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수요 곡선의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 거래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위스의 순수출 거래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여기서 순수출 거래 수요란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와 수출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를 모두 반영한 겁니다. 이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통화의 가치 하락은 여기서 보듯이 그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의 개선을 가져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수출 거래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품에 쓰는 총지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출 거래 수입의 증가가 수입 거래에 따른 지출 증가를 상회하므로 따라서 이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는 흑자로 옮겨갈 겁니다. 한편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여기서 보듯이 가격 P3에서 P4로 하락하고 수출량은 Q3에서 Q4로 증가하더라도 외국 소비자들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 하락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고 스위스 국내 소비자들이 지금은 더 비싸진 수입품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다면 수입품에 쓰는 지출 증가는 순수출 거래 수입 증가를 상회할 것이므로 한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는 악화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셜 러너 조건은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의 총수입 테스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해외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소비자들이 귀국의 재화 가격 하락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수출 거래 수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이 더 비싸지더라도 실제로는 국내 가게가 수입품 구입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셜 러너 조건 MLC가 충족되지 않으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옮겨갈 겁니다. 따라서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 같이 비탄력적인 경우 해당 국가의 환율 악화나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은 실제로 그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 소비자들은 귀국의 수출품을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귀국 소비자들은 결국 수입품 구입에 더 많은 대가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셜 러너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화 가치 하락은 해당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의 개선을 가져옵니다.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 같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은 외국 소비자들이 현재 비교적 저렴한 귀국의 수출품에 대해 크게 반응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제 더 비싸진 해외 수입품에 대해 크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 수입의 증가는 수입품에 쓰는 지출 증가를 상회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옮겨갈 겁니다. 이것으로 마셜 러너 조건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마셜 러너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총수입 테스트를 국제무역과 통화 가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탄력성에 대한 총수입 테스트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이전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이 개념에 관한 수업을 복습하시길 권합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특정 시장의 생산자 총수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상수지가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이커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커브는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 이후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그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